제2회 명지라디오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홍보기자단 유아석, 홍송비, 허보석, 현성입니다. 저번 1회에 이어서 두 번째 명지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1회가 나오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예정보다 빨리 2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아마 명지인들 분들께서도 사연들에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번 명지라디오에서 명지인들이 보내준 소중한 사연들 덕분에 울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명지라디오에서는 어떤 사연이 들지 너무 기대됩니다. 역시나 이번 명지 라디오에서도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사연 선정은 저번과 동일하게 각자 마음에 드는 사연을 하나씩 뽑아왔습니다. 항상 저희가 모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대신 상품 추첨은 랜덤으로 진행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명지인들의 두 번째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제2회 명지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벌써 22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대학을 와서 뭘 했는지도 모르게 1학년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친구들과 술도 먹고 밤새워 공부도 하고 또 뭘 하긴 했는데 막상 한 게 없는 듯한 무료한 기분이 듭니다.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이나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추천해주고픈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고민입니다. 저도 항상 이제 뭔가를 하려고 방학 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미 방학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깨달은 게 좀 한 가지에 집중을 하자 이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면 그래도 그거라도 일단 끝내니까 좀 뿌듯한 느낌? 그런 사연자분이 1학년이시는데 벌써 방학 때 뭘 할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저는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헬스 추천합니다. 헬스 좋죠. 네. 몸짱 갑시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방학은 쉬는 시간이라는 어쨌든 원래 개념이 쉬는 기간이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좀 편하게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서 약간 무료하게 지내고 있으셨다고 하니까 이미 쉬는 건 또 충분히 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 공부하는 걸 원하신다면 혹시 저는 커말 1급 추천드립니다. 커말 좋죠. 기간이 없으니까 커말 같은 거 따놓으면 계속 유효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포토샵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 강의도 많이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고른 사연인데요. 닉네임 사랑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새내기를 갓 벗어난 대학생입니다. 저는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예쁘게 생겼다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친구의 눈웃음과 미소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며 밥도 먹고 놀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제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외적인 칭찬도 가끔 해주고 먼저 장난도 걸어서 이젠 친구 사이 이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단판을 짓고 끝내던가 잘 되면 뭐 커플 탄생.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내기를 갓 벗어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연애 초보이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괜히 섣불리 다가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조금 신호를 주는 걸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 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상대방에게 다가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경험상 항상 좋았던 거는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점점 자신을 좀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신호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도전하거나 이랬을 때 가장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설레발 치지 않고. 그쵸. 네. 닉네임 공요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롭게 방학을 즐기고 있는 파릇파릇한 공대 새내기입니다. 요즘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기숙사를 쓸지 통학을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신촌 인근에 살고 있는 저는 지난 1학기에 대면 실험 수업을 들으러 처음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학교에 가는 거라 되게 설레기도 하고 들뜬 마음으로 대중교통으로 2시간 30분? 별거 아니었어요. 물론 실험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지만 나름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며 저에겐 대학생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음 학기 대면을 맞이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기숙사에 가면 얼굴도 자주 못 보고 곁에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많이 걱정된다고 기숙사 가는 것을 반대하고 계세요. 저도 대면 수업도 하고 밤새 술도 먹어보고 기숙사 살면서 CC에서 남자친구를 자주 보고 싶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 제가 기숙사 가는 거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선배님이 잘 아시잖아요. 전 지금 너무 공감이 상황이라. 되는 게 저희 부모님도 제가 기숙사에 가면은 또 곁에서 케어를 해줄 수 없으니까 많이 걱정이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저도 다음 학기는 빼박 통학을 하게 생겼는데요. 부모님께 자기가 통학이 아니라 기숙사를 살았을 때 얻는 이득들을 철저히 정리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보여드려서 꼭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 문장에 이제 밤새 술도 먹어보고 CC에도 자주 보고 싶기도 하던 그 얘기는 왜? 부모님께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겠죠. 그 생각이었는데 저도 근데 그 협상의 법칙 중에 그게 있잖아요. 원래 큰 거 말하고 나서 작은 거 말하면 좀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거에서 저도 일단은 지금부터 자취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다가 이제 한 수 물러난다는 느낌으로 이번 학기만 통학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한 학기 정도는 통학을 한 뒤에 이제 그 다음 학기 시작될 때 이제 무조건 자취를 하고 싶다. 통화를 해보니까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부모님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제 친구들도 보니까 한 학기 정도 고생하는 거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나서 진짜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진짜 그거 자식이 또 이제 고생하면 또 안 해줄 부모님이 없죠. 맞아요. 다음 학기에는 공유미님을 기숙사에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는 조금 파격적인 사연을 가져와 봤는데요. 닉네임 나름 전설이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썸녀와 맛있게 밥을 먹고 카페에 들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 썸녀의 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카페에 충전을 맡겼습니다. 썸녀가 찾아볼 것이 있다며 제 폰을 빌려간 그 순간 재앙은 시작됐습니다. 썸녀가 제 브라우저를 키자 아침에 시청했었던 야한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재생된 것입니다. 제 폰을 들고 있던 썸녀는 탄식을 했고 일순간 정적이 일어났습니다. 썸녀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저녁에 가족 행사가 있다며 갑자기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했던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 뒤로 애타게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의 조언대로 썸녀에게 긴 장문의 카톡으로 사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썸녀는 제가 실수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사과만 받는다고 답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썸녀와의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제 고민을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포기 안 하셨으면 그래도 좀 이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해봤는데 만약에 반응이 너무 별로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자님에 대한 의식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포기를 하고 다음에는 좀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썸남이 이랬으면 네, 썸남이 서로 간에 신뢰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아침에 보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아침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썸녀를 보기 전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네,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죠. 진짜 생각은 그러네. 네, 이건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충격이 있긴 한데 썸녀께서 이렇게 그냥 사과만 받고 딱 끝내신 거 보니까 그냥 딱 그 순간 정이 싹 떨어진 거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연자님이 덜 상처받으시려면 그냥 잊고 다른 분을 찾는 게 이제 이거를 좀 발판 삼아서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다음 썸녀 만날 때는 저녁에라도 보시면 네, 이거 진짜 추천. 네. 추천드립니다. 네. 모든 사연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는 만큼 더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도 약간 글의 장르가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갖고 사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명진들께서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는 사연들 덕분에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명지인분들의 사연 언제든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명지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 그날까지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라디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